어서오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하입니다. 마하, 슈다님 어서오세요. 도리안님 어서오세요. 당도최고밀로님 어서오세요. 바질토마토 샐러드님 어서오세요. 커스티스님 어서오세요. 아유. 채팅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곧 로딩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지하철 탔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방송을 키셨네요. 아이고, 아주 그냥 타이밍이 잘 나왔나 보구먼.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벌써 토요일이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벌써 토요일이야.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 인사했잖아요. 다음 주에 봐요. 해놓고서 나온다 채팅. 벌써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딱 인사를 했는데 오늘 딱 냥냥냥냥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오늘 또 백현수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아따 좀 반갑구만. 뭐야 내 한 주 돌려줘요. 그러니까 님들 그거 아세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벌써 크리스마스래. 덜덜덜 진짜 벌써 크리스마스야. 야, 헉, 옆구리가. 왜 옆구리가 시려요. 괜찮습니다. 뭐 쏠 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의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책 끼고 다녀야지. 크리스마스라니 거짓말 책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이제 또 한 해 동안 잘 지낸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이제 셀프풍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이 한 해를 잘 지낸 나에게 좀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이 있으니 옆구리가 안 시리죠. 그렇죠. 저도 책 읽으면서 보내려고요. 님들아, 우리 일단 크리스마스에 또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릴 건데 크리스마스에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1시 아니면 3시, 오후 1시 아니면 3시, 낮방 하거든요. 와, 어머나, 와. 네, 이게 원래 수요일에 제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옆구리가 따뜻해져요. 이게 낮방이에요, 낮방. 원래 제가 수요일에 일을 하고, 바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그래도 좀 빠르게 끝나서, 크리스마스에 잠깐 짤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 터트리고 오겠습니다. 안 돼. 그러지는 마시고,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 편하게 오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전혀 평일엔 없잖아요. 아이고, 울지 마시고. 평일에는 전혀 없잖아요, 시간이.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이번에 처음 보내는 크리스마스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시고. 뭐, 다시 보기 볼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님들아. 그래도 정규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인 거는 변함없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문학버튜버 방송을 보게 생겼군요. 괜찮네. 도리아님 교보문고 가시려고요? 크리스마스 교보문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좋다. 좋은 것 같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저기 교보문고 가가지고 문학버튜버의 방송을 본다? 이거 완전히 일석이조다. 정말 일석이조다. 자,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때 제가 시간이 일단 2개 중에 하나예요. 1시에 킬지, 3시에 킬지는 월요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표로 전해드릴게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전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방송할 때는 님들아, 우리 그때는 책이 없어요. 소개하는 책은 없고 그 대신에 북토크는 한다. 누보의 목도리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저희 10시 드레이크덕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저희 10시 반까지 저챗으로 예열을 하고 그 10시 반부터 이제 책 소개를 할 거니까 30분까지는 편안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마레토님의 존재 자체가 문학이라 책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SF라. SF 혹시 아시나요? 오늘 SF를 이제 제 생방송으로는 처음 해드리는, 처음인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인가? 처음인 것 같구나. 해드리는데 이제 좀 제너럴한 느낌으로 어렵지 않게 천선란 작가님 SF는 그래도 어려운 느낌은 또 아니라서 입문하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괜찮은 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정세랑 작가님 거는 판타지려나요? 정세랑 작가님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헬로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하입니다. 정세란 작가님이 뭘 쓰셨더라? 항상 제가 원고를 이제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는 있잖아요. 생방송을 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 지구에서 하나뿐. SF였죠. SF랑 약간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세랑 작가님 것도 다뤄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SF의 이제 좀 큰 손이라고 불리시는 김초엽 작가님 것도 있거든요. 김초엽 작가님 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김초엽 작가님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진짜 유명하시죠. 좋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선란 작가님이랑 최정화 작가님의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SF에 관한 이 소설책을 3권을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평소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권이 기본인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읽었던 SF 중에 로봇이랑 사람이 이렇게 딱 같이 살아가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 딱 3권이 있어서 같이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SF는 장강명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장강명 작가님.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작가님인데, 한번, 방송 끝나고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어놓자. 잊어버리지 않게. 장강명 작가님 적어놨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천선란 작가님의 1000개의 파랑은 되게 따뜻해요. 서정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랑과 나의 사막이랑 본로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회랑 한국 사회랑 약간 좀 잘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천선란 작가님의 1000개의 파랑은 청소년 소설로 괜찮아요. 네. 청소년 소설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저는 외국 SF 시리즈 좋아해요. 외국 SF면은 저는 그렉 이건을 좋아하거든요. 그렉 이건 꽤 좋아합니다. 쿼런틴 되게 재밌게 봤어요. 1000개의 파랑 연극은 봤어요. 로봇이 실제로 등장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원고 쓰면서 이제 봤는데 1000개의 파랑 연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에 로봇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아몬드 뮤지컬은 봤어요. 그러셨구나. 이번에 다시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워낙에 좋은 작품이라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적토막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저희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본방이 시작이 되고 30분까지 저챗으로 이제 예열을 할 거니까 편하게 토크합시다. 그래서 되게 근데 1000개의 파랑은요. 입문하기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 문학으로도 되게 괜찮아요. 뭔가 좀 서정적인 SF기도 하고 각 인물들의 그런 서사를 되게 잘 표현해줘서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전체 연령가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먼저 1000개의 파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2월에 다시 한대요. 그렇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2월에 내년, 올해? 올해 내년 아니에요? 킵해둬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어요. 음. 다자이 오사무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버튜버님이 계시다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시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는 이제 10시 30분부터 이제 본방 시작하니까 네, 조금 이제 30분 동안 예열은 편하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아, 내년, 그쵸? 내년이죠? 이 방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문학적인 닉네임이 등장했네요. 그렇네. 다자이 오사부님. 자막으로 쓰셔야겠네. 그러니까. 봐봐요. 저 책에 목마른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정말 기뻐요. 유입이다. 오늘 유입이 좋은데요. 저는 유입을 환영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정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유입도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편하게 듣고, 또 유익한 방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 문학적인데, 아, 그렇네. 도리안이네. 도리안 그레이. 라켓시스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오, 당도 최고 멜로님 구독권 선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인간 실격은 안 좋아해요. 아,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북토크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짐승학교처럼 스이레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도리안 그레이는 읽다가 말았어요. 중단한 책도 되나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내 닉네임은 이 모양인데,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마레토입니다. 문학이란 전혀 관련 없지만 마레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재미있게 본 책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재미있게 보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라든지 너무 지나친 이런 뭐 욕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 그 책은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그 책은 괜찮았는데 이게 좀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고 자기의 이제 취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북토크하셔도 됩니다. 네. 흑설님 어서 오세요. 마하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그거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러실 수 있죠.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 괜찮아요. 뭐 또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이야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또 누버님께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문학에 관한 방송을 볼 수 있다니 감동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독서는 자유롭게가 모토죠. 맞습니다. 독서는 진짜 성향과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취향이 맞다, 어떤 읽기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도리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목도리님.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저도 김초엽 작가님 좋아하는데 어른분들한테는 생각보다 취향을 많이 타나 봐요. 약간 그럴 수 있어. 김초엽 작가님이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그 과학의 그런 세련된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헬로님 구독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물 고맙습니다. 그래서 약간 김초엽 작가님이 그러실 수 있어. 젊은 분들한테는 꽤 좋으신데 어른분들한테는 취향이 좀 타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어요. 옛날엔 판타지랑 SF 소설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정보책이 끌려요. 그러시구나. 그럼요. 이게 어떤 시기에 뭐가 더 끌리느냐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네. 김초엽 작가님 특유의 그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 저 무레모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무레모사를 굉장히 즐겁게 읽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야제 같나요? 선물이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구독권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화분이 또 생겼네요, 두 분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김초엽 작가님, 저는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쓰신 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책도 꽤 재미있었어요. 이게 좀 읽은 게 많아가지고 천천히 리뷰를 해드려볼게요. 그 일본 추림을 좋아하시면 체육관의 살인, 수족관의 살인 시리즈도 재밌어요. 일본 소설 제가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고 싶을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님 추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는 책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편안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요. 고맙습니다. 김초엽 작가님 도서관 가서 매번 보는데 매번 책 대출되어 있어서 슬퍼요. 근데 진짜 인기가 많기는 해, 그 작가님이. 진짜 인기가 좀 많기는 해. 좀 빨리 적도막님이 빨리 보셔야 될 텐데 빨리 순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구 끝에 온지 재밌게 읽었어요. 추리소설 하니까 저번에 얘기하신 경성탐정 이상 읽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독후감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그거 재밌습니다. 독후감 쓰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인기 되게 많으셔. 김초열 작가님. 그래서 전 도서관 앱 깔아서 상호 대차하죠. 그런 방법도 있죠. 잘하셨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비속 진짜 좋아요. 재미있게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상대성 이론. 진짜 다양한 거 많다. 저는 어제 우생학을 봤거든요. 저는 어제 우생학 소설을 봤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야, 재밌네. 학교에서는 아무도 책 안 읽어서 프리패스로 빌릴 수 있지요. 히히. 오, 좋은데? 이게 작가님 책이어도 취향 타는 게 있어서 김초엽 작가님 파견자들보다 많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약간 그래. 김초엽 작가님이 쓰시는 것마다 약간 좀 컨셉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많이 독특해요. 이게 컨셉이 확 달라져요. 예, 맞아요. 색깔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죠. 우생학 뭐였냐면은 그 악의 유전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악의 유전학. 그 책을 봤습니다. 마리토님, 저는 모순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역주행해서 베스트셀러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그거 모순 봤어요. 저는 그 이모 있잖아요. 이모. 진진의 이모. 저 진진의 이모 보고서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이모가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슬펐어. 진짜 진진 씨의 이모가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야기라는 말 자체가 상대성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냥 봤거든요. 저 그냥 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지식이지. 행성어 서점은 재밌게 봤어요. 저도 행성어 서점 봤는데. 악의 유전학, 악의 유전학, 저 약간 좀, 추천하기가 조금 그래. 약간 불쾌한 뭐 같아가지고. 이 흡입력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괜찮았는데, 뭐랄까, 좀, 네, 추천하기엔 좀, 그랬어요. 좀 불쾌했어요. 네. 여기서 나온 책들 다 저장해야지. 아싸,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구매 희망 도서 목록에 책이 추가되고 좋네. 맞아요. 불쾌한 내용이 좀 있죠. 맞아. 그랬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악의 유전학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밀리에서 오디오북으로 완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이제 약간 불쾌한 느낌 이렇게 좋아하시면 한번 보셔요. 근데 되게 불쾌한 느낌이 되게 많은데 진짜 저 그 목도리님의 말처럼 그 몰입이 굉장히 좋아요. 기승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주제는 너무 기분이 나쁜데 글은 너무 잘 썼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종의 기원 좋죠. 종의 기원 재밌게 봤죠. 종의 기원 재밌게 봤어요.
그런 거 있죠. 종횡기원 정유정 작가님 책. 정유정 작가님, 저 정유정 작가님 다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시리즈는 다 봤어요. 네. 이게 알아보셨네. 종이만 쳤는데 알아보셨어. 이게 바로 책 읽는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종횡기원 잊을만 하면 제독하게 되는 책.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7년의 밤도 재밌었고, 이제 올해 나왔던 책 중에 그거 그 영원한 천국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 느낌은 7년의 밤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책 초성만 가지고도 맞출 분들. 진짜 초성 퀴즈 해볼 만해. 아, 정유정 작가님 무서워서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아, 정유정 작가님은 약간 인간의 검은 숲을 굉장히 잘 표현하세요. 이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단계적으로 많은데 이 정유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굉장히 깊게 파고드세요. 네네. 내 심장을 쏴라는 안 무섭고 재밌어요. 아, 그거랑 저거랑 진이랑 진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네. 내 심장을 쏴라. 그거랑 진이 이거 진짜 재밌어요. 무섭지 않거든요. 타임 레전드. 네, 진이 맞아요. 저거예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타자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감사해요. 이 퀴즈 나오신 거 봤는데 와, 난 평생 못 보겠다. 근데 맞으신 거 찾아서 보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나한테 너무 안 맞을 것 같은 책을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영원한 천국도 빛의 정류정 쪽. 그나마 빛이에요. 맞아, 그나마 빛이야. 그나마 빛이에요, 진짜로. 작가님이 무서운 걸 잘 쓰시는 이유는 간호대를 나오셔서일까요? 오마이갓, 그럴 수도 있겠다. 그나마 빛이래. 아, 진짜 7년의 밤 보시면 많이 무서우실 거예요. 네. 네, 오마이갓. 진짜 그나마 빛이에요. 오마이갓. 진짜 그나마 빛이에요. 간호대에 나오고 글도 잘 쓰시면 너무 불공평한데요. 저는 제일 무서웠던 책이 그 환자였는데 외국 거였어요. 신이 인간 설계를 잘못했다. 인간이 미안해. 아, 재밌네. 재밌다. 저도 정유정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서 매번 신춘무예 박치기 중. 아, 그쵸. 이제 다들 자기만의 워너비가 있어요. 저는 일단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한강 작가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노벨상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작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 작년 7월에 입문을 했어요. 저의 워너비는 한강 작가님입니다. 저는 랭보가 될 거예요. 제 워너비는 조앤 케이 롤링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와, 멋있다. 저는 구병모 작가님도 좋아해요. 맞아. 구병모 작가님 좋아한다고 하셨어. 구병모 작가님도 진짜 책을 잘 쓰셔요. 재미있어. 전 오타쿠 두 글자래. 전 오타쿠 2차 글로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돈 버는 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고병모 작가님 너무 좋죠. 전 특정 작가님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책만 기억하는 유형 파과 좋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파과 레전드 파과 재밌지. 저 조각 좋아합니다. 조각 최애예요. 조각 너무 멋있어. 고병모 작가님 특유의 길어지는 문체가 매력적입니다. 맞아요. 그쵸? 고병모 작가님은 약간 풀어서 쓰는 걸 굉장히 잘하셔. 왜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왜 과수원을 하시나? 어떤 작가님이신데요? 파과 영화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돼요. 저는 아가미 재미있게 읽었어요. 맞아요. 고병모 작가님 그 긴 장문이 마음에 들어요. 파과는 내년쯤에 영화가 나온다고 하네요. 히가시노 게이고 인어가 잠든 집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영도 선생님. 아하. 호불호가 갈리는 문체기는 하지만 아하. 과수원을 불태우자. 아니 그래도 되나요?
과수원을 불태우면 그때 그래도 되는 건가? 아 웃겨. 짱 두껍고 과학 윤리적 내용이 꽤 들어있어요. 과학 윤리적인 것도 재밌겠다. 뭔 내용이길래 과수원을 불태우지? 슬슬 새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 그 피를 마시는 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신간을 안 내요. 아, 진짜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데. 이번에 피를 마시는 새 무슨 에디션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신간은 아닌 거군요. 근데 그게 기존에 있던 책에서 이제 에디션인데 신간은 아닌 그런 느낌인 거구나. 아, 여기 울고 계시네. 신간 안 낼 거야, 에디션 이런 거일지도 몰라요. 아, 서점 가면 좌르르 꽂혀 있어서 읽을 엄두가 안 나던데 과수원 꼴이니라 책을 안 써주는 작가님. 아, 그런데 신작 단편을 끼어 팔고 있어서 안 살 수가 없는 악독한 황금가지도. 아, 그래도 신간 단편은 끼워주시는구나. 근데 정작 팬들이 원하는 피를 마시는 새는 아직 나오질 않았다. 아하, 왠지 되게 남일 같지가 않다. 되게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좀 공감이 되네요. 뭔가 좀 안쓰럽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팔아서 가지에 황금 말랐나? 독자가 화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일단 제 최애 작가님은 더 이상 신간이 안 나오시긴 해요. 환생 풀타임 돌았는데. 그니까 일단 제 작가님들도 약간 타계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외국에서는 일단 저기 기드모파상이랑 기드모파상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저거 뭐더라? 아, 오스카 와일드. 예, 오스카 와일드. 네, 그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 혹시 긴긴 밤은 읽어보셨을까요? 아직 긴긴 밤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저는 헤르만 했어요. 아, 데미안 쓰신 분 유명하시지. 그거 말고도 다른 책들도 있던데 저도 아직 그건 안 읽어봐가지고 또 한번 읽어봐야겠다. 긴긴 밤 뮤지컬로는 봤는데 책은 아직 안 봤어요. 저도 아직 책은 아직이에요. 책을 한번 봐야겠다. 그렇네요. 야, 오늘 님들아. 채팅이 엄청 빨라가지고 너무 신난다. 길이가 짧아서 금방 읽어요. 괜찮다. 저는 뭐 그냥 두께 상관없이 다 읽어요. 근데 눈물이 마구 흘러나와서 꼭 집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뭔가 좀 슬픈 이야기인가 봐요. 마레토님 혹시 책 선물도 받으시나요? 네, 저 책 선물 주시면 받습니다. 없어서 못 읽죠. 다들 일주일간 많이 고프셨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 한 30분 이후부터 레전드 오열하면서 봤어요. 어머나, 그렇구나. 책 보관하실 장소가, 근데 최근에 청소를 해놔서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단지, 빨리 책을 읽어야 돼. 사둔 거를 읽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다. 그러면 책 소매넣기 작업을, 어머, 감사합니다. 난 지금 빌린 9권을 먼저 읽어야 돼. 저만 알지. 저는 산 거 한 20권 넘거든요. 그거 빨리 읽어야 돼. 저 20권짜리 책들이 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책 2권 더 샀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북 사이트 상품권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고민 중. 근데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뭐 주신다는데 뭐 저야 뭐 가려받겠습니까? 저는 근데 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봐요. 밀리를 쓰기도 하고 저는 이북 리더기도 있어가지고 리더기도 있고 종이책으로도 읽고 도서관에서도 빌려서 읽고
네, 중고 서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 눈영양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 보다가 종이책 보니까 더 이상 이북을 볼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종이책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 사락 넘기는 거라든지 잉크 냄새나 종이 냄새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 종이책 넘기는 맛이 찰져요.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밀리보다 중고 서점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금지령까지 받으신 마레톤이.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책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당분간 서점 금지령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요. 그러니까. 손끝에서 한 장이 툭 넘어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좋아. 교보문고 가면 먼저 숨 쉬는 사람 저요. 저요. 저도 그래요. 교보문고 냄새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숨 쉬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책 냄새 너무 좋아요. 맞아. 딱 그 교보문고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서점에서 책 향수 팔더라고요. 맞아. 팔더라고요. 일단 스트레스가 풀려요. 맞아. 너무 좋지. 저는 영등포를 자주 가는데 거기 옆에 바로 풀밭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교보문고 향수 사올까 고민 중입니다. 책 향수 좋죠. 오, 그걸 팔아요? 네네네, 팔아요. 한번 가보셔서 시향도 해보세요. 도서관에 약간 오래된 종이 냄새도 좋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냄새 너무 좋아요. 되게 정감이 가. 미니북이랑 책 향수 같이 팔던데요. 디퓨저가 아니고 몸에 뿌리는 향수였나요? 디퓨저도 팔고 몸에 뿌리는 것도 팔지 않나요? 둘 다 팔던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책 빌리면 가끔 벌레 기어다녀서 신기해요. 책벌레. 맞아, 저도 이제 책 새로 샀는데 안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책벌레구나 하면서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 책 구매 금지령 내려진 마레토님한테 책을 보냈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벌레 얘기 하지 말자, 우리. 네, 작긴 작아요. 네, 근데 님들아, 웬만하면 환기를 잘해주시고, 너무 습하게 두지 마시고, 책을 너무 이제 꽉꽉 붙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책벌레 잘 안 생깁니다. 도서관에서 빌리는 거 좋아하는데 위생적인 찝찝함은 있어요. 그건 그래. 맞아, 약간 그건 있어요. 책에 벌레가 생기는구나. 그건 약간 그쵸. 북커버 만들어서 끼워주는 중이에요. 잘하시고 계시네. 굿입니다. 책도 1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공기 접촉 시켜줘야 산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죠. 맞아. 그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책 재본 방식이 책벌레 때문이지 않았나? 그쵸. 저도 가끔 이제 가지고 나가기는 잘하는데, 공철아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가끔 이제 책도 환기가 필요하다. 책도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주고 바람도 맞춰줍시다. 전 사용감이 좀 있는 물건을 좋아해서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면 될수록 좋아요. 맞아. 그런 감성이 있어. 노란 책 감성 있어. 오래 묵힌 책은 책 표지끼리 무슨 끈적끈적한 걸로 들러붙던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뭘까? 저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뭘까 이게? 책풀인가? 전세 내면 어차피 이사하는데 괜찮아요. 그러시구나. 전세 살면 그렇구나. 저도 다 새 책이라 그쵸. 채관동물이네요. 같이 사는 책도 다니고 그러네. 반려책이네. 반려책. 표지에 해놓은 코팅이 어떻게 된다던데 그러면은 코팅 때문인가? 그런가 보다. 반려책. 반려책. 아니 진짜 약간 반려책 느낌이에요. 이방 사람들 꿈이 집 하나 사서 책으로 다 채우는 거였는데 1년에 한 번씩 책바람 씌워주는 거 하면 1년 365일 그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일리가 있는데. 왠지 틀린 말을 아닌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창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아니, 우리 방 사람들 책에 너무 진심이라 그런지, 아니, 다들 너무 재밌어. 아, 재밌다, 진짜. 책 보관 공간 대여해주면서 관리도 해주면 돈 좀 벌려나?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당신이 책을 사모으는 게 아니야. 책이 당신이 자기를 키우는 게 만드는 거라고. 어디 여행 가면 그런 거 좋겠다. 그러게. 야, 님들아, 오늘 진짜 되게 열의가 넘친다, 저 책. 거기서 누가 책을 대여해가면 그만큼 비용 깎아주거나, 그렇네, 괜찮네. 책에게 간택받기. 야, 이제는 반려동물한테 간택받는 걸 이제 떠나서, 네, 그러다 보니 벌써 31분. 이제 책에도 간택받는 시간이다. 와, 시간 벌써. 아니, 님들아, 진짜 재미있게 해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65인 365권씩 바람 씌워주는 중. 야, 아니, 아, 그래, 맞아. 도서관 비용, 이거 일단 썸네일부터 찍을게요. 도서관 진짜 비용 줄인다고 하는 사람 진짜, 응?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진짜 절대 용서 못해. 자, 일단 이거 지금 썸네일 찍고 있어요. 썸네일 다 찍었고, 그 다음에 하단 자막. 짜잔. 자, 잠깐 숨 쉬고, 호흡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체카이. 자, 오늘은 이제 준비한 책, 첫 번째로 준비한 책, 1000개의 파랑, 천선란 작가님의 책이고요. 출판사는 허블입니다. 일단 국내 SF로 입문하기 좋고 되게 무엇보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카스티스님 어서 오세요. 네, 이 책은 일단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이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SF라고 해서 딱딱하지가 않아요. 감정을 굉장히 세심하게 그려낸 책인데요.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가 보편화된 2035년으로 경마 경기에는 일단 이 배경에 이제 경마장이 나오거든요. 경마에서 기수가 경마 경기를 뛸 때는 보통 사람이 뛰잖아요. 기수가 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해가지고 말과 함께 경기를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제 이 경주마와 함께 달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콜리,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콜리, 그리고 투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함께 달리거든요. 페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콜리는 투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주마와 함께 파트너가 이제 되어서 이제 달리는데, 이 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어요.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매번 경주를 할 때마다 기록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뭐랄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 투데이가 휴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경기를 계속 감행하게 해두고,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 겁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잘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무섭지 않게 이제 잘 다독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감행을 해야 되니까 투데이의 이 연골이 닳아버린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경주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뭐랄까, 뛰는 말이면 더 일단 이 다리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투데이가 경주마로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슬프게도
실제로도 경주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안락사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주인이 투데이의 주인이 결국에는 일단 안락사를 시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 그거를 또 이 사실을 일단 알게 됐어요, 콜리가. 그래도 말은 휴식을 또 취해야 되지만 달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단 달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투데이의 그 마음을 일단 콜리가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가 사는 동안 고통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느리게 달릴 수 있도록 이제 콜리가 투데이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콜리랑 투데이에 대한 이런 이제 서사가 쭉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다른 이제 인물들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또 연재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인물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뭐랄까 이 휴머노이드한테 일자리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제 인건비가 훨씬 비싸니까 인건비는 이제 매달 나가야 되고 이게 또 사람 이제 또 쓰면은 어쨌든 인건비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은 한 번 사고 그냥 관리비만 내주는 정도니까 휴머노이드에게 그 일자리를 줘버린 거예요. 움직이는 키오스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연재는 그래도 그냥 뭔가 갑자기 최저시급 그러니까 이게 연재는 그럼에도 학생이라 일단 돈이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만 뭔가 그래도 이 연재라는 인물은 되게 로봇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자리 잃은 건 일자리를 잃은 거고 나는 로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덜컥 로봇을 사게 돼요. 자기가 다 모은 돈으로 로봇을 사게 돼. 근데 이걸 산 로봇이 콜리였어요. 약간 콜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산 게 콜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재와 콜리와 투데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연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로봇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된 재능을 되게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수준급의 인재였어요. 근데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가장 최종 단계인 면접에서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학이 불발이 된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연재가 왜 이걸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일단 친언니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랑 엄마인 보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연재가 그 면접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까? 연결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연재랑 은혜. 그리고 엄마인 보경. 은혜가 여의자더라고요. 은혜.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연재랑 이렇게 보경. 제가 발음이 죄송해요. 경이에요. 보경. 그래서 일단 연재의 친언니죠. 친언니 은혜가 친언니가 은혜예요. 그리고 엄마는 보경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좀 걸을 수가 없어요. 항상 휠체어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엄마 혼자서 딸 둘을 키우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 딸 둘을 키우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또 이제 그렇게 벌이가 그렇게 넉넉지는 못해. 그럼에도 이제 딸들은 이제 신경을 써주느라고 열심히 이제 또 이제 키우고 계시는 입장이신 거죠. 또 여기 옆에 연재 친언니인 언니는 일단 경마장 이제 은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휠체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이런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게 없어.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은 솔직히 비장애인들이 많지 장애인들은 그렇게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진짜 안타깝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인 건 확실히 맞는데 근데 이 미래에서도 이 목도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미래에도 어머니의 벌이는 넉넉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기도 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는 반면에 멀쩡한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건데도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너무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재가 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을 가는 걸 좋아해요. 경마장에서 투데이가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유롭게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를 동경하는 시선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그래요. 너무 그랬어요, 마음이. 이건 솔직히 뭔가 감히 연민을 가진다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가 20년째 제자리인데 라는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인 마음에 이거는 인간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만 일단 너무 비싸고 그로 인해서 사용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그런 유리함들은 이 책 안에서 보여지는 고급 기술의 맹점이기도 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자유를 쫓는 느낌이네요.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그쵸? 뭔가 2035년이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멀지가 않은 미래예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현실성이 와닿았어요. 이게 고작 해봐야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좀 더 나이를 먹고 지낼 텐데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근미래다 보니까 너무 좀 생각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연재도 이 엄마랑 언니에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 은혜랑 보경은 일단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더 신경을 써줘야 돼. 언니가 힘드니까 언니를 좀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어. 근데 보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연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은혜한테 이 뭐라고 할까 의족을 해주지를 못한 거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기술로서도 너무 비싸고 경제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의족을 해주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부채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은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은혜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근데 서로 이제 마음의 상처가 서로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입장이 있는 거지. 뭔가 좀
서로 이제 다들 각자 사연이 있어요. 이게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제 뭐 콜리, 투데이, 연재, 보경, 그리고 은혜. 되게 각자의 사연들이 되게 많죠. 보니까 참 저는 또 이 문장이 어떤 되게 말을 조금 붙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이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어. 휠체어 덕분에 걷지 못하던 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인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은혜는 철저하게 삭제되었다. 나는 그 삭제되었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냥 사람으로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참 저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더라고. 부정적인 면도 진짜 너무 많이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없다 느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멀쩡하게 서 있고 살아 있는데 마음으로선 다 이제 나는 이제 뭐 어디에든 있지. 근데 삭제되었다는 말이 너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좀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에서.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투데이의 안락사를 결정한 것도 인간, 그 반대로 투데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인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은혜에게 절대로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도 인간, 그런 은혜에게 위로를 준 것은 동물.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은 상처를 주고 이제 죽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신에 동물은 그 반대로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거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되게 따뜻한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너무 따뜻하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뭔가 각자 어우러지는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막 잔인하고 너무 부조리하고 이런 느낌만 가지고 가기엔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좀 꽂힌 부분을 좀 얘기해서 좀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휠체어 의족에 대해서 연재가 낸 대답이 인상 깊고 좋았어요. 맞아.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스포라서 얘기는 안 해드리는데 저 부분 되게 좋습니다. 저 부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로. 이렇게 책 영업을 하는 거야. 블루가 우울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1000개의 우울 같네요. 근데 1000개의 파랑이라고 하는데 우울보다는 콜리의 입장에서 1000개의 단어, 1000개의 파랑,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여기에서는. 그 말도 이제 목도리님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파랑.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사람이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이 동물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도 저는 여기서 또 콜리에게 또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휴머노이드의 다정함을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에도 하늘은 파랗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일단 콜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받지도 않아. 다만 자기 자신과 함께 달린 시간을 투데이를 위해서 투데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고 또한 콜리는
두 딸을 키우느라고 매우 지쳐있는 보경을 유일하게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홀리가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아요. 처음으로 이제 보경이 로봇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제 딱 들킨 거지. 보인 거지. 콜리가 사람과 동물에게 좀 연결되어 있고 위로를 얻고 준다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물론 일단 기계니까 사람의 일단 사고를 이제 뭐 생각하거나 뭐 다 공감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감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게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서로에게 힘과 의지가 되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콜리가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보경과 콜리가 얘기했던 대화 중에서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경이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문득 생각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거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음을 떼어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다 죽어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지. 죽으면 다 그만이지. 하면서 사는 거지. 저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이 아니기에 맘 편히 위로받을 수도 있고 싶지 않은데 그리움의 저런 부정적인 표현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이 기억을 하나씩 포기하는 거야. 마음을 떼어낸다는 게 가능한가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저 여기 희미하게 이게 스티커 붙인 거 보이세요? 인덱스 스티커 붙였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거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읽으신 분들은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아실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읽다 보면은 그냥 진짜 푹 젖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울고 계시네. 다들 읽어보시는 분들이요. 소설이 취향이라 재미있어 보이네요. 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일단 스포 없이 말하고는 있는데, 일단 예열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학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렵지도 않고 뭔가 좀 온기가 느껴지는, 뭔가 좀 슬픈 문장도 있고 좀 화가 나는 문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이 책 자체를 아우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말이니까 좀 따뜻하게 온기가 있는 이야기로 연말을 보내시고 싶으면 이 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당연히 물론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세계를 묘사하고 또 질문도 던지는데, 사회적인 정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순간 이제 존재 자체를 이제 포함시키지도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가 되게 많았어요. 빠르게 되게 결과를 내고 남들처럼 평균적인 속도를 내는 이들에게 그러길 바라고 우리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달리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책 페이지가 360페이지예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집중해서 보시면 완독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리뷰를 다른 분들의 리뷰를 봐도 감동을 많이 받았다, 너무 재미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리뷰가 꽤 많았어요. 이제 질문도 많이 던지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현재 인간에게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하는 소설이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한 인물에게만 다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진 않고 모두 다 공평하게 카메라를 비춰줘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물들이 다 동등하게 주인공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분량이 많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마다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그리고 이제 동물까지 로봇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하나하나에게 다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주인공인 느낌인가 맞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 결말 보고서 진짜 좀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서 책을 덮었어요. 네, 그게 누구인지는 또 스포니까 진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이거는 진짜 전 연령 다 보셔도 괜찮아요. 한국 소설의 그것이군. 약간 그런 느낌이죠. 1000개의 파랑 메모.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마지막 5장인가 통으로 필사했어요. 야, 근데 마지막 부분 진짜 괜찮지. 저는 마지막 부분 이건 진짜 마지막 부분이 최고야. 제가 책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스포를 안 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딱 블라인드 시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1000개의 파랑은 끝났고 한국 문학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외국 소설은 보는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저도 외국 소설 많이 보고 이제 국내 문학도 많이 보는데 국내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해,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각자의 상처에 엄청 깊이 갇혀 있고 이런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정 소모가 좀 많이 크긴 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게 좀 질려가지고 외국 소설로 유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이해를 해.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진짜 학생부터도 그렇고 다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고 사람 만나고 공기 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제 나이에 교복 입은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빨리 치우고 갈아입은 상태에서 학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어.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근데 나아지려고 하면 또 대학이야. 또 대학에서 또 나아지려고 하면 취업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회들의 그런 감정 기반이 쌓였기 때문에 한국 소설이 약간 피로감이 드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쵸. 그렇죠. 약간 그런 힐링적인 요소가 뜨는 이유가 있어.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랑과 나의 사막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랑과 나의 사막. 일단 2부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천선란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거는 현대출판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1000개의 파랑을 좀 재밌게 보셨다면 현대출판의 랑과 나의 사막도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지는 처음에 SF 느낌이 전혀 안 나가지고 그냥 제 눈에는 선인장이랑 물이 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에 딱 책을 펼쳤을 때 첫 줄에서 SF 장르인 거를 딱 시사합니다.
선인장이란 물 아닌가요? SF입니다. 자, 사막에 묻혀있던 고고라는 로봇이 있어요. 사막에 묻혀있던 고고라는 로봇이 랑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구해지거든요. 근데 아예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나와. 랑이 아예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이제 그 랑을 묻으면서 고고가 그거죠. 고고가 로봇. 그 랑을 묻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고라는 로봇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표현되는 감정은 보통은 만약에 로봇에게 주어졌다면 사람이 로봇에게 입력을 할 때 죽음을 목도를 하거나 한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절망과 슬픔에 대한 순서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그 순서를 아예 다 건너뛰었어요. 그냥 되게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뭔가 슬프거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죽었다라는 그 인식만 하게 된 거예요. 죽었네 끝?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인 거죠.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감정의 순서가 뒤엉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치게 되면은 순서가 정리가 안 되고 뒤엉키게 되어버리면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뭔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되면은 굳잖아요.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황 파악도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부터가 랑이라는 인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순서라서 그런 느낌이지. 그거는 일단 이 랑을 일단 묻어주고 랑과 살았던 집을 떠나면서 언젠가 이제 또 랑이 말했던 과거로 가는 땅, 그러니까 과거의 랑을 만날 수 있는 드카르가의 검은 벽을 찾으면서 이제 길을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로봇은 랑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랑이 살았을 때 어디에 가면은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걸 기억을 해내. 그래서 이 로봇은 일단 또 고고는 또 사막을 이제 걷게 되죠. 오랜 시간. 오랜 사막 이제 사막 생활의 길 이제 사막을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고고가 랑에 대해서 이제 그리움을 이제 간직한 채로 이제 계속 길을 나아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외로운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요. 근데 고고는 자기 자신이 좀 전쟁 시대에 태어나서 만들어져 있다고 언젠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누구에게. 근데 그 상태에서 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랑이 흙에 파묻혀 있던 고거를 꺼내가지고 다시 움직이게 했던 건데 그동안 파묻혀져 있던 시간이 전쟁 시대가 지나서 꺼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이제 나는 과연 랑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정처 없이 사막을 계속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외계인도 만나고 로봇도 만나고 그래요.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처럼 이제 로봇을 만나고 외계인을 만나고 그래. 근데 이 두 존재가 어린왕자랑 비슷하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 또 만나고 누구를 또 만나. 근데 이 두 존재가 나의 동료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은 이어가진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그 두 이제 외계인이랑 이 로봇을 만나면서
왜 자기 자신이 검은 벽을 향해서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일단 또 다시 그 검은 벽을 향해서 가요. 자기의 목표 지점인. 그러면 되게 회상을 많이 해, 고고가. 막 랑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고 랑이랑 지냈던 막 시간들을 또 엄청 회상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거든요, 그 고고가.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고고한테는. 자기 자신이 전쟁 시대에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 과연 랑의 곁에 머물러도 되는지 항상 불안해 있었거든요, 이 로봇이. 그래서 뭔가 좀 이거는 이 전에 알려드렸던 책과는 다르게 좀 짧은 소설이거든요. 그 대신에 뭔가 좀 이 서정적인 느낌보다는 로봇의 이런 좀 차가운 느낌, 좀 푸석푸석한 이제 건조한 사막의 느낌을 좀 잘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것보다 진짜 거의 먼 미래거든요. 이게 거의 뭐 40세기 넘어갈 거예요. 40세기 넘어가는 그 시대여가지고 완전히 다른 느낌의 배경이라 근미래적인 사회의 근미래는 아니다. 완전히 멀리 있는 미래 사회의 인간과 그 로봇의 관계를 또 대입을 하면서 좀 새로운 연결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어린 왕자랑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래서 작가님이 그리신 이 소설의 세계는 뭔가 멀리 떨어진 듯한 감각이 아니라 독자들이 충분히 빠져서 공감할 수 있도록 복돋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감정 소모가 천개의 파랑보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일단 한국 문화, 국내 문학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역사 소설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감정 그 소모가 좀 많이 크긴 하죠. 아무래도 책을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 문학 중에서는 그나마 뭐랄까 감정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결말도 약간 좀 열린 결말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천개의 파랑 너무 좀 빠져들지 않을까 약간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면 약간 이 랑과 나의 사랑도 괜찮습니다. 건조한 느낌이라 약간 오픈된 열려있는 결말 느낌이라서 너무 대놓고 열린 결말은 아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시점이 이 고고라는 로봇 시점으로 많이 가 있어요. 로봇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느낌이어서 신기하네요. 얘 약간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일단 휴머노이드는 일단 천개의 파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 같은 이 고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감정을 이렇게 좀 삐걱삐걱거리면서 딱 느끼는 듯한 느낌? 그 감정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뇌하는 그런 느낌. 기계로서. 나는 내가 과거에는 전투 로봇이었는데 살생 무기와 같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 랑 옆에 있어도 되는 존재였나? 랑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계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것도 여기까지. 요 책의 소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원래는 2권 정도가 끝인데 그래도 연말이니까 재밌겠다. 제목이 눈에 띄네요. 이게 봇 로스 리포트라는 뜻이거든요. 봇 로스 리포트인데 이게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제목이 아니고 이 문장이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목은 봇 로스 리포트입니다. 최정화 작가님이고요.
위즈 더 마우스의 위픽 시리즈입니다. 그 위즈 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픽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뭔가 그 본문에 있는 문장을 하나씩 뽑아서 표지로 만들어요. 근데 컬러는 되게 다양해.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책 소개. 자, 오늘은 보너스 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2권인데 제가 그래도 연말이니까 하나 더 소개를 드려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즐겨 읽는 위즈 더 마우스의 위픽 시리즈인데 이것도 근미래로 2030년대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면 6년 뒤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로봇들에 대한 리포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년 아니구나. 이제 금방이네요. 연말이 금방이고 5년 남았네요. 맞네. 근데 여기에선 되게 특이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인류에게 새로운 병이 생기는데 봇리스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줄여서 디봇이라고 불러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로봇이 고장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능 때문에 아니면 기기를 바꾸게 됐거나 그랬을 때 그 기계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리움을 동반한 우울을 겪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뜻입니다. 디봇이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은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간과 소통은 물론 공감까지 해주는 완전 만능, 그냥 사람.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한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나와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를 사는 지금의 사람들과 꽤나 이제 단편집이거든요. 많은 것들을 일단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뭔가 상실함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상실함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뭔가 좀 마음이 좀 바래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앞에서 보여드린 책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되게 리얼해. AI도 나오고, 이 로봇들이 되게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 같은데, 사람인 척 하는 로봇도 있어. 네, 그래서 8편은 단편이거든요. 이건 장편이 아니기 때문에, 장편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위즈 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들이 웬만하면 다들 얇아요. 얇고 짧고 하루 만에 읽으실 수 있는 느낌이에요. 행성어 서점 좋아해서 딱일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로봇과 AI가 보편화되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느낌으로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뭐 로봇, 인간, 동물 이랬지만 이거는 AI, 로봇, 인간, 그리고 디봇 증후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되게 술술 읽기 괜찮으셔. 위픽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말고도 되게 주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은 서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 위즈 더 마우스 그 매대가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거의 무지갯빛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주는 것들도 많거든요. 얇은데 뭔가 양장본이다. 그리고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손에 들 수 있는 가벼운 크기다. 그러면은 위즈 더 마우스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지가 글로만 되어 있고 딱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고 하얀색 띠지가 있거든요. 네, 팔 때는 하얀색 띠지가 있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즈 더 마우스 책입니다.